저는 이제 앞으로 인사노무관리 강의를 1년간 맡게 된 그 임현진 공인노무사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2019년부터 이제 요 수험 강의를 시작했죠. 제가 물론 그거 외에 이제 실무 강의는 계속 오랫동안 해오고 있어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항상 그 강의할 때마다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 이렇게 처음 뵐 때 제일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이제 저도 2년 동안 한 이제 수험 강의 하면서 한번 이제 연기부터 시작하면 이제 3기까지 쭉 계속 배우다 보니까 나중에 좀 친해지기도 하고 이제 익숙해지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그러시지만 저도 이제 되게 긴장이 되고 이제 서로 이제 맞춰가고 알아가야 되는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토요일 날 강의할 때 이렇게 양복 입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첫인상이라 해서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1년 동안에 어쨌든 인사노무관리 공인노무사 2차 시험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준비, 그 다음에 인사노무관리 과목을 잘 하기 위해 그런 부분들을 있어서 여러분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 이름은 뭐 강사 소개는 아시겠지만 임현진 노무사고요. 저는 이제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이제 노무사를 이제 생활한 지 이제 시작한 지가 횟수로 이제 올해 한 9년 차 돼요. 이제 내년에는 이제 횟수로 10년 차, 내후년에 이제 만 10년이 되겠죠. 제가 이제 이렇게 인사노무관리 강의를 맡게 된 것도 그렇고, 저도 좀 커리어가 좀 특이한 편입니다. 노무사 치고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노무법인을 제가 직접 운영하고는 있는데, 노무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습니다. 인사관리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를 할 수 있죠. 뭐 사건부터 해서 뭐 컨설팅, 그 다음에 뭐 지원금 뭐 등등등 굉장히 세부적으로 많은데, 저는 이제 처음에 노무사시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이제 컨설팅 쪽으로 계속 해왔었어요. 그래서 아예 저는 수습 자체도 그냥 일반 노무법인이 아니라 이제 컨설팅 펌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인사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공은 법학인데 희한하게 이제 커리어는 인사 컨설팅 쪽으로 계속 밟아왔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뭐 잠깐 노무법인의 파트너로 있다가 이제 법인을 개업을 해서 지금 법인을 지금 2015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법인도 특이해요. 왜냐하면 저희 법인은 하는 업무의 거의 한 뭐 70%가 컨설팅, 그다음 나머지 30%, 한 40%가 이제 자문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은 거의 안 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노무사들이 하는 영역 중에 이제 주요 수익원이 이제 뭐 노동 사건들, 뭐 노동청의 진정 사건이라든가 노동위원회 이제 부당해고 사건이라든가 뭐 산재 사건들, 체불에 대한 체당금 사건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저희는 그거를 안 하고 주로 이제 컨설팅 쪽을 계속 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자문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실무적으로 계속 이런 인사 쪽을 공부하고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또 이렇게 강의를 맡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어차피 지금 배우는 인사관리가 이게 경영학 과목이지만 우리가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무적인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험적합적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뭐 경험했던 것들, 뭐 실제적으로 뭐 컨설팅이나 이런 거에서 경험했던 것들이나 아니면 실무적인 내용들도 조금 전달해 드리면서 이게 책으로만 보면은 회사를 다니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편할 수는 있어요. 인사관리라는 과목 자체가. 근데 회사 경험이 없거나 이제 이러신 분들은 책으로 보면 굉장히 인사관리 과목이 좀 뜬구름 잡기도 하고 잘 안 와닿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도 카페 가서 보시면 그러잖아요. 인사관리 과목에 대한 욕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이게 뭐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부터 해서 뭐 체계가 없다. 이게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당연한 말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등등등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사노무 관리가 어쨌든 우리가 기업이라는 그런 이제 경제 활동 주체 중에 그 기업이라는 경영 활동을 연구하고 그 분야 중에서 인사 파트예요. 그래서 어떤 그 경영학 과목이라는 특징이 있고 그 특징 속에서 인사 관리도 나름의 체계가 있고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제 좀 체득하시기에는 책만 가지고는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사례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뭐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좀 강의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초반에 이제 뭐 저에 대한 내용은 잠깐 말씀을 드리고, 혹시 강의하다가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은 이제 뭐 강의 계획서도 있죠. 근데 요 메일로 강의에 대한 내용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뭐 그 학원 강의 위해서 이제 따로 있는 메일인데 뭐 그 업무용 메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 메일로 보내주시면 뭐 강의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뭐 들었는데 좀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최대한 빠르게 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적으셨죠? 예. 이거 어차피 강의 계획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자료가 좀 나갔죠. 자료가 뭐 많이는 아닌데, 이제 요건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기출문제 정리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모아놓은 거죠. 모아놓은 거, 그 다음에 올해 이제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 답안을 이제 드렸어요. 이거는 뭐 지금 당장 볼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보신다 하더라도 이걸 쓸 수도 없고 이거를 100% 이해 못 하세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갖고 계시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마지막쯤이나 이럴 때 한번 그때 이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한번 보는 관점으로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지금 한번 읽어보시고 아 이렇게 답안을 써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1년 동안 해서 시험장에서 이런 답안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강의 계획서 외에 그다음에 이제 복습용 목차가 나갔어요. 복습용 목차. 요거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오늘 연기니까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오리엔테이션을 짧게 하는데 연기 때는 조금 이제 앞에 길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처음 이제 인사노무 관리를 접하시기도 하고 이제 수험의 긴 대장정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수험 생활이나 혹은 인사노무 관리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법 쪽으로 좀 여러분이 고민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좀 체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처음에 많이 말씀을 드린 편입니다. 이 연기 때만 그런 거예요, 연기 때문에. 연기는 이론 수업이고, 그래도 다른 기보다는 훨씬 더 차수가 길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드려도 뭐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뭐 시험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합격을 해서 지금 이렇게 실무 생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인사노무 관리를 그 당시에 이제 되게 고득점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71점인가 받았었는데 인사노무 관리를. 그러니까는 저의 그 방법론이 있었죠. 그래서 뭐 그런 방법론을 뭐 후배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해서 뭐 고득점을 받으신 분들도 꽤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인사노무 관리 과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면 먼저 수업 진행 방식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교재는 박경 교수님의 신인사 관리예요. 그렇죠? 신인사 관리 8판이 이제 나왔죠. 이번에 8판. 그쵸? 근데 기존에 7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8판을 사야 되나?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7판으로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8판에 추가된 내용이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그 통계자료 업데이트된 거랑 그 다음에 AI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환경 측면에서 조금 더 이제 환경 내용에 추가된 거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채용 파트에서 그 수시 채용이 이제 최근에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나중에 모집이나 이제 우리가 확보 관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거에 우리나라는 이제 정기 공채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아시죠? 뭐 상반기, 하반기에서 기업들이 그 대규모 공채에서 뭐 몇천 명씩 한 번에 뽑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채용이 이루어지다가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수시 채용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것도 굉장히 주요한 트렌드고 충분히 그건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 인사관리라는 게 항상 어떤 트렌드 이슈, 그러니까 그 지금의 현재 기업들에게 가장 화두가 되는 내용들이 출제에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많이 고민하는 채용에서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수시 채용 부분인데 실제로 대기업들이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는 케이스도 많이 생기고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번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7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뭐 제가 자료내에서 그 수시 채용에 관련된 파트는 한 3단락, 4단락 정도 돼요. 그것만 따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뭐 새롭게 추가된 AI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기, 연기 때는 요 책만 볼 겁니다. 요 책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과서를 뭐 마지막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수험서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뭐 교수님 책을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 나중에 이제 단권화를 해야 되는 시기에는 이제 수험 적합적으로 바꿔 나가는데 지금 연기에는 여러분이 이해를 제일 중시해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뭐 암기 뭐 이런 거에 너무 목을 매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번에 2차 시험은 이제 올림픽 정신으로 가서 보셨을 거잖아요. 뭐 열심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실게요. 아 이걸 어떻게 다 쓰나? 이제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암기,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듣는데 지금 연기 때는 여러분이 암기를 고민하실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앞으로 순환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그러지만 점점 시간이 더 부족해지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순환별로 공부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오로지 이해에 모든 걸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교수님 교과서를 한번 정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교수님 교과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수험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신인사 관리랑 뭐 이제 삼인궁저, 그렇죠? 삼인궁저 요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보는데 뭘 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서로 나중에 절충을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처음 보실 때 그 다음에 뭐 전체적인 틀을 잡을 때 논리적인 흐름을 잡을 때는 박경규 교수님 책이 조금 더 낫다고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뭐 이슈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삼인공저가 더 빠르게 이제 업데이트 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많긴 한데 그건 나중에 이제 일기 때 되면은 다 같이 묶어서 알려드려요. 그래서 뭐 신인사 관리 요걸로 처음에 이제 여러분이 인사관리 입문하고 틀을 잡고 조금 이제 그런 우리 인사관리 경영학의 어떤 표현들, 그런 문장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는 데는 신인사관리가 더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에 연기 때는 요것만 볼 거예요. 요것만 볼 거고 여러분이 요것만 철저하게 보고 이해를 하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험에서 이제 또 하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복습용 목차가 나갈 겁니다. 복습용 목차가 나갈 거예요. 복습용 목차는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이 인사관리라는 과목이 이제 뭐 이리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영학 과목이 그래요. 읽어보면 맞는 말 같아요. 아, 그렇지. 뭐 당연한 말 하는 것 같아. 결국 막 그래서 나중에 돌아서 보면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사관리 공부할 때는 이제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제 하나씩 깨야 되는데 그렇게 깨기 위해서는 전체 틀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사관리 하면은 머릿속에서부터 뭐 직무에 대한 직무관리부터 사람에 대한 확보관리, 평가관리, 뭐 개발, 평가 보상이 있고 그 안에는 뭐 확보관리에는 뭐 인력계획이 있고 모집활동이 있고 뭐 선발활동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이슈가 이제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쉽게 찾을 수 있고 거기에다 이제 붙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한 큰 체계를 잡고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들을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는 복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읽은 내용을 그냥 읽고 끝 하면은 안 남아요. 안 남아요. 그러니까 복습용 목차는 이 신인사 관리 목차를 그대로 따오고 내용을 다 뺀 거예요. 물론 좀 일부 내용이 있지만 그냥 뺀 겁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고 다 읽은 다음에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그 안에 무슨 내용을 봤는지 무슨 내용을 이해했는지 여러분이 변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초반에는 이거 복습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특정 부분들 진도를 많이 나갈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하루에 복습할 양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책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예를 뭐 1시간 읽고 끝 이런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보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서 쓰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말로도 해보세요. 그러니까는 이게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인사관리는 여러분이.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의 문장으로 글이 나오기 때문에 이 복습용 목차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습용 목차를 같이 잘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매번 이제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직무관리까지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론적 기초나 이런 내용들 본 다음에 거기에 나온 것들 교과서 읽고 그 해당의 목차한 내용에 무슨 내용이 있었더라. 그리고 전체적인 틀을 자꾸 보려고 하세요. 이 앞부분에 이론적 기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더라. 그래서 뭐 기계적 접근은 뭐 어떤 거였고 인간관계적 접근은 뭐였고 이런 식으로 자꾸 그걸 떠올려 보시면서 머릿속에 그거를 좀 체계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50점짜리 쓸 때도 논점을 놓치지 않고 쓸 수가 있어요. 50점짜리가 보통은 우리가 학계평 모의방에서 다 쓰는 내용들인데 그러면 각각의 학부에서 어떤 내용을 쓸지를 쭉 여러분이 머릿속에 놓고서 하나씩 체크해 나가면서 골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프린트가 이제 몇 개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나갈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에는 이제 뭐 쪽지 시험 같은 것도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념에 대한 것들 아니면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이제 좀 그런 것도 시도를 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좀 더 수월하게 혹은 강제적으로도 할 수 있게 조금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 신인사 관리가 책으로 굉장히 좋은데 이제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빠진 부분들이. 그러니까 요 신인사 관리 책 자체가 이제 우리 공인노무사 2차 시험 인사 관리의 출제 기준이에요. 그렇죠? 기준이에요. 기준이고
요걸 토대로 그러니까는 이제 시험 문제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우리 실제 범위가 100이라고 친다 그러면 한 신인사 관리 한 70% 정도? 70%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30% 정도는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채워야 되는 내용인데, 근데 이제 요걸 채우는 작업은 1기부에 할 거예요. 1기. 이제 여기에 채우는 내용들이 보면은 뭐 3인 공조에 있는 내용들이나 아니면 중요한 이슈인데 뭐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요. 교수님 언급 안 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거 누락됐으니까 이거 빨리 이거 봐야 돼.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1기 때 봐도 충분합니다. 1기 때 가면은 이제 신인사 관리는 이제 서브로 가고 이제 단거나 인사노무 관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박경 교수님 책을 그대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대로 요약해 놨어요. 그래서 박경 교수님 책을 지금 보고 나중에 단거나 인사노무 관리를 보면은 이 책을 2번 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요약해 놨기 때문에. 근데 그냥 요약한 게 아니라 이렇게 누락된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책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1기 때는 볼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부터 이걸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이 70%라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지금 부리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자료 욕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 강사 자료, 저 강사 자료 막 다 막 모아요. 자료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카페에서 자료 팔기도 하죠. 근데 이제 자료가 많은 건 좋은데 그걸 내가 소화할 수 있느냐는 별개 문제예요. 그렇죠? 별개 문제예요. 뭐 많은 자료를 봐서 이거 있구나. 그래서 끝. 그러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해가 된 상태라면 그런 많은 자료를 봐도 여러분이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아는 내용을 치우고 필요한 내용들만 빼서 뭐 내가 단권화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많은 자료를 너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1기 때, 연기 때는 오로지 이 70%에 해당하는 신인사 관리에 대한 책을 집중해서 여러분이 전반적인 인사 관리에 대한 틀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마음가짐을 연기 때는 내가 이 신인사 관리, 인사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나 이해를 최대한 하겠다. 라는 관심으로 접근하세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남아서 암기 해보고 하는 거는 전혀 문제될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암기를 벌써부터 너무 고민하고 지금부터 막 두 문자 어떻게 따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시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두 문자 같은 것들. 수험생들 두 문자 욕심 있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막 다 두 문자를 땁니다. 두 문자를 다 땄는데 나중엔 그 두 문자가 헷갈리죠. 그렇죠? 그건 왜냐하면 이해가 안 돼 있으면 두 문자 따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이해가 되면 그런 두 문자가 굳이 안 따더라도 암기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들이 인사관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 인사관리에 대한 어느 정도 흐름이나 이해가 되면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그냥 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어려운 거는 이제 거기서 암기하고 이제 두 문자 따고 해야 되는 건데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이 이해만 잘 되면 충분히 커버 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암기 부담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뭐 다른 과목에서 더 암기를 해야 될 것들 많으면 이제 그런 것들 좀 조절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이 연기 때는 이 책을 계속 여러 번 보고 여러분이 계속 이해를 할 방향으로 접근하셔라.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시거나 수업이 끝나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그렇죠. 그래서 수업 진행 방식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연기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이 책을 가지고 계속 볼 겁니다. 그래서 책에 관련된 것들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험생활 관련된 거는 뭐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이제 괴로운 고통의 시간에 이제 들어섰어요. 이제 자발적인 선택이셨겠죠, 다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이야 이제 뭐 연기니까 뭐 좀 뭐 룰루랄라까지는 아니죠. 뭔가 그게 아직까지 부담은 없죠. 근데 여러분 이제 해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제 그 고통과 괴로움에 이제 못 이기실 텐데 어쨌든 이 수험 생활이라는 게 힘들어요. 저도 이제 뭐 노무사 시험 말고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사법 시험도 준비를 해서 수험 생활을 이제 좀 많이 했었는데 이 수험 생활이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멘탈이 그냥 바스러지는 시기예요. 아무리 멘탈 강한 사람도 막판 되면 흔들려요. 왜냐하면 봐도 모르는 것 같고 열심히 했는데 이걸 어떻게 쓰지? 다른 잘 쓴 사람들 보면은 나는 이제 떨어지려나 뭐 이런 계속 과정이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저도 항상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다 여러분이 겪는 그런 과정들이 누구나 겪는 당연스러운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제 그런 것들에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차후에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수험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해요. 관상의 법칙이 있다. 관상의 법칙이 있다. 앞으로 이제 1년이라는 길면 길고 굉장히 짧다면 짧습니다. 금방 지나가기도 하는데 이 수험 생활이라는 건 이제 내가 모든 것들을 이 수험에 포커싱을 돼야지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노무사 시험이 경쟁력도 많아지고 관심도도 높아졌습니다. 예전보다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되게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험 생활을 얼마나 철저하게 그다음에 치열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합불의 이제 그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 수험 생활이라는 건 굉장히 단순해요. 그렇죠? 공부.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외의 것들인데 모든 것들이 다 공부에 초점에 맞춰야 되는데 이 관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어떤 구슬을 한번 굴리면 계속 굴러가려는 성질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수험 생활에도 굉장히 단순해야 되고 내가 그런 루틴들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계획이라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수험에 모든 것 초점이 돼서 최대한 단순화하실 필요가 있어요. 단순화 생활을. 그리고 어떤 루틴들을 여러분이 좀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지해서 그게 뭐 일주일, 2주일, 3주일 되면은 그 흐름대로 계속 그냥 가게 되는 구조가 돼요. 그렇죠?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뭐 공격이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외부적으로 뭐 가정의 문제는 어쩔 수는 없겠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있으신 분은 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그 영향을 덜 받으면서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단순화하면서 내가 그 계획했던 것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해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나중에는 내가 공부해왔던 것들이 아까워서라도 계속 공부를 하게 됩니다. 놓치가 못해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 있던 사람들이나 제대로 안 했던 분들이 막판 가서 흔들리면 그냥 손을 놓아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공부에 대한 관성들이 안 붙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분 이런 관성을 그러니까 최대한 단순화하면서 뭐 생활을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고 루틴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루틴을. 그렇죠?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1년을 그렇게 해야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즐길 거 다 즐기고 뭐 할 거 다 하고 하면은 그렇죠? 남들보다 뒤처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평 거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조금 생활적으로는 잘 생각해 보시고 좀 단순하고 내가 앞으로 공부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런 계획적인 것들을 잘 수립을 해서 그것들을 계속 실행해 나가면서 루틴을 확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단권화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단권화. 중요한 내용이죠, 단권화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수험에 하다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자료들이 있어요. 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처음은 인사 관리를 요 박경 교수님 책으로 하지만 시험 막판에는 여러분이 이 책을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단권화 인사 관리라는 그 책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수험서든 아니면 여러분이 만든 서브노트든 그러한 단권화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보면 빠진 부분도 있죠. 그리고 이 책에서에 있는 내용으로 가지고 모든 걸 다 커버하기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계속 익숙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단권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책을 하나 정해서 이제 뭐 빠진 내용 채워놓고 거기에 이제 줄 긋고 뭐 이제 표시들을 뭐 하죠. 그래서 이런 단권화를 해야 되는 건데 결국 수험 생활이라는 게 시험 보기 전까지 이런 단권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가져갈 책. 그래서 이게 이제 연기, 1기,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1기 정도 혹은 이제 뭐 2기 정도의 단권화가 이제 완성이 되면 마지막에는 뭐예요? 이것만 여러분이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계속 회독수를. 그렇죠? 회독수를 계속 반복을 하고 익숙해지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래서 보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아는 내용들, 모르는 내용들이 또 구분이 되면 이제 그런 부분도 쳐 나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시험장에 가져갈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계속 이런 단권화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권화를 여러분이 앞으로 수험 생활에는 계속 생각해 두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자료 같은 것도 이제 필요한 것들 정리해서 넣어놓다던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단권화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떤 수험선을 정해서 단권화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수험가에 보면 이런 서브노트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인사관리 같은 경우는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자기가 직접 이제 이해한 내용들을 자기가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워드로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면 이런 서브노트 만드는 것도 인사관리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서브노트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공부가 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내용을 넣을 건지 뺄 건지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뭐가 있는지 보면서 여러분 직접 만들기 때문에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 서브노트를 남이 만든 거를 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남이 만든 거를.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서브노트는 그 만드는 과정에서 또 이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서브노트를 인사관리에서도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 이제 그 수업 들으실 때는 어떤 한 두 분 정도가 이렇게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서브노트를 이제 저한테 이제 이렇게 만드는데 어떠냐고 이제 물어보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굉장히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내가 만들었고 내가 이해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머릿속에 더 잘 들어오는 거고 막판에 이제 정리 같은 것도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브노트 단거나 이런 만드는 과정이 이제 여러분이 수험 생활에서 이제 잘 해 나가야 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단거나 관련해서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리긴 하지만 이 단거나는 여러분 직접 이제 하셔야 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책에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부분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은 단거나 된 책은 여러분이 시험 막판에까지 가져갈 책들이에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그래서 시험장에서 시험 보기 전에도 이제 핵심 이제 뭐 A급 쟁점이든 이런 거 표시한 것들이나 중요하게 본 것들을 마지막에 빠르게 훑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이 두꺼운 책이나 많은 내용들을 뭐 하루 만에 1회 독을 한다던가 뭐 반일 만에 1회 독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나중에 되면은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권화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 네, 그런 것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차와 2차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이제 1차 시험 다 합격하셨잖아요. 그렇죠? 1차와 2차 시험. 그래서 근데 1차와 2차. 이 2차는 뭐예요? 논술 시험이죠. 이거는 객관식이에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는. 그렇죠? 1차를 봐보셔서 아시겠지만 1차는 눈에 바르는 시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빨리 보고 발라놓으면 지문을 읽다 보면은 나와요. 그렇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굳이 막 암기를 열심히 할 필요 없죠. 열심히 눈에 바르면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면서 이제 눈에 바르는 작업들 하죠. OX집 보면서 막 이렇게 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막 개념을 막 열심히 암기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이 객관식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눈에 바르는 방식으로 가능한데 2차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백지가 주어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법 시험이면은 이제 법전이 주어지지만 인사관리는 아무것도 안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냥 백지 줘요. 16매짜리. 그럼 여러분이 물어본 걸 다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논술 그것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출제자가 물어본 거에 맞춰서 가만 꽉꽉꽉 채워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쓰기 시험은 여러분이 이 객관식처럼 공부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그래서 이해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하는 게 이 글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나와야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이 글이 좀 이제 그렇겠죠. 그렇죠? 특히 인사관리 같은 경우는 암기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막 열심히 막 외워서 암기한 걸 써요. 근데 그렇게 점수 나온 것들은 점수가 별로 좋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사관리라는 과목 자체가 특징이 뭐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론적인 내용들보다는 일단 실용적인 측면, 적용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그래서 경영조직이랑 인사관리가 같은 경영학 과목으로 묶여 있고 우리가 뭐 이제 그 대학원이나 이제 그 가면은 인사조직으로 묶여 있지만은 되게 달라요. 그래서 경영조직을 이제 다 내일 배우시겠죠. 내일 배우시면 이제 그거는 이제 이론으로 점철되어 있죠. 그래서 학자 이름 여러 명 나오고 무슨 이론, 무슨 모델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경영조직은 암기할 게 되게 많아요. 이론이 중점적이기 때문에. 근데 인사관리는 사실 이론이라고 할 만한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이론이라고 할 만한 게. 그리고 다 보면은 뭐 기업에 적용했을 때 어떻고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응용해서 답안에 쓰기 위해서는 이제 뭐 이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쓰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 쓰는 연습이. 그렇죠? 그래서 2차는 여러분이 많이 써보셔야 된다. 많이 써보셔야 되고 이거를 여러분이 채워 넣을 수 있는 능력들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쓰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1차 때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냥 읽기만 하면 됐잖아요. 그렇죠? 읽기만 하면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장 가면 어쨌든 눈에 익으면 잘못된 거 찾아낼 수 있지만 2차는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막 읽으면 이해가 된 것 같아. 아, 이제 아는 것 같아. 그렇죠? 근데 막상 쓰라면 안 써져요.
그렇죠? 안 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한 것들, 본 것들은 이렇게 글로 자꾸 써보시고 이런 글빨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논술 시험은 뭐 우리가 글씨 뭐 이런 것도 좀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인사 관리는 특히 이제 약간 글빨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인사 관리가 뭐 고득점도 많이 받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키워 나가시려면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쓰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우리가 1기 때부터 이제 조금씩 쓸 거예요. 1기 때부터. 근데 2, 3기 때는 이제 실전 이제 모의고사를 보죠. 그럴 때 여러분이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쓰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2기 때든 뭐 이러면. 그래서 보면 문제만 보고 아 이거 이런 내용 쓰면 되겠네. 뭐 이런 내용 쓰면 되겠네. 뭐 이렇게 하고 안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힘드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실력이 안 늘어요. 여러분이 써보셔야지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정확하게 아는지 혹은 잘못 알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뭐 같은 내용을 연기 1기, 3기 때 설명을 드려도 3기 때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제 본인은 그때 A였다고 생각했지만 내용을 보면은 안 맞는 내용을 넣어낸다던가 뭐 좀 잘못 개념 정의를 한다던가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이해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책을 보면 이해한 것 같아. 그냥 계속 봤기 때문에 익숙하면 여러분이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막상 써보라 그러면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많이 써보셔야 된다. 내가 쓰는 게 힘들다 그러면 구술이라도 많이 하셔야 돼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걸로.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들 볼 때 내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 강조가 많이 됩니다. 내 언어로.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바로.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 경영학에 이제 우리 계속 배울 때 인사관리 얘기하겠지만 우리 교과서에 나온 뭐 개념 정의가 딱 있잖아요. 그렇죠? 법학은 어쨌든 법전이라는 게 아주 기본적이 있기 때문에 개념이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그런 내용들 똑같이 적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인사관리나 이런 과목에서는 교과서에 나온 개념 정의를 그대로 똑같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키워드가 들어가면 여러분의 언어로 충분히 풀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학보관리다. 학보관리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냥 인재를 모집하고 선발하는 인사관리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해도 그게 학보관리 개념 정의가 돼요. 왜냐하면 학보에는 뭐 있어요? 모집이 있고 선발이 있고 이런 거니까 그렇게 개념 정의를 여러분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경영학 과목이라는 게 뭔가 딱 법전처럼 뭔가 그게 바이블이 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교수님마다도 다 생각이 달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라는 개념 정의를 실제로 찾아보면 정의가 한 50개가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관리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이 내가 이 책의 개념, 내용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안 외워지거든. 외워져도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그 이해를 하고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이 글로 표현할 수 있으면 꼭 그렇게 그 교과서에 나온 그 개념 토시 하나대로 안 쓰셔도 개념 정의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인사관리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써보고 혹은 말해보면서 여러분이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런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관리 같은 경우는 뭐 구술 스터디 같은 것도 많죠. 뭐 이제 뭐 구술 보시면 찾아보시면 많아요. 구술 스터디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차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1차, 2차와 다르다. 그래서 써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인사노무 관리론 공부 방법이에요. 뭐 앞에도 이제 여러 번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이제 인사관리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인사관리, 인사노무 관리죠. 지금 여기서는 인사관리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그렇죠? 자, 인사관리. 우리가 인사관리를 여러분이 접근하실 때 우리 공인노무사 시험이 조금 특이해요. 시험 과목에 보면은 그렇죠? 먼저 노동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쟁송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법으로서 민사소송법이 있죠. 선택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인사노무관리가 있어요. 경영조직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동경제학이 있는데 그건 뺄게요. 어쨌든 주로인데 잘 보시면 이렇게 과목인데 특이하게 나눠보시면 얘는 뭐예요? 얘네는 법학이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네는 경영학이에요. 즉 법학과 경영학 과목을 같이 보는 우리 그 시험이에요.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이 법학과 경영학이 어차피 다 이제 문과고 사회과학 학문의 계열이지만 얘네 둘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법학 공부하고 그다음에 인사활동 관련하다 보면 막 헷갈려요. 이제 막 어떤 왜냐하면 이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접근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사고하는 어떤 그런 논리, 구조,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법학은 뭔가 논리적이고 뭐 딱딱 들어맞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나 법학이 더 맞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경영학이 더 맞으신 분들도 있어요. 혹은 아예 이제 백그라운드 자체가 뭐 법학과는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어차피 법학 출신이시거나 아니면 경영학과 출신이신 분들 뭐 비경도 있을 테지만 어쨌든 그런 거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학과 경영학에는 같은 사회과학 학문이지만 많은 차이가 있는데 좀 예를 들어 보면은 그런 거예요. 자, 법학을 볼게요. 법학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전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중요한 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그 법전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근로기준법에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거 이제 1차 때 외우셨을 테지만 연차휴가 어떻게 돼서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뭐예요? 15일의 연차휴가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라야 되는 거죠, 법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법조문에 있는 내용들. 사용자 1년간 80% 이상 출근. 근로자에게 주는 거죠. 그렇죠? 즉 무슨 말이에요? 사용자는 근로자 중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사람이 있으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법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 이건 효과죠. 효과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요건이죠. 법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렇죠? 그래서 요건은 사용자가 줘야 돼요. 그렇죠? 사용자. 그다음에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해야 돼요. 근로자에게 줘야 되는 거죠. 법정은 다 이런 구조예요. 그렇죠? 요건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효과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형법에도 뭐 사람을 살해한 자는 뭐 사형에 처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사형이 효과고 사람을 살해한 자. 그렇죠? 그게 요건이잖아요. 그렇죠? 법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고 결국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면 야 사용자는 누구야? 사용자는 누구야? 내가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이야. 근로계약은 맺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종속 관계가 있는 사람도 사용자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자,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 그러면 이 1년간 80%인데 그 중에 뭐 휴가를 썼어. 혹은 뭐 육아휴직을 갔어요. 그래서 80% 이상 출근을 못했어. 육아휴직을 써서 80% 이상 출근 못한 사람도 여기 해당하냐? 안 하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80%의 출근율을 어떻게 충족하는 거냐? 이런 부분 해석을 하는 거고. 그다음 근로자는 누구냐? 근데 사실 뭐 사용자나 근로자는 앞단에서 이제 다 끝나는 거니까 주로 문제되는 건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쟁행위 기간은 뭐 하면은 어떻게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조문이라는 것들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요건에 해당하느냐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요건에 대한 내용들 배우는 거죠. 효과에 대한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법조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하면 효과는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충족하는지를 따지는 거고 실제로 문제에서도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법 과목 할 때는 뭐가 중요해요? 항상 이 포섭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앞으로는 제가 뭐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포섭이라는 뭐예요? 사실관계가 주어진 내용들을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을 판례가 어떻게 해석했고 이론이 이제 학설이 어떻고를 설명한 다음에 그러한 사실관계를 뭐 판례의 논리에 맞춰서 여기에 포섭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섭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효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논리적인 느낌이 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막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판례나 이런 거 논리는 걸 만들어서 그 사안이 이 해당한 요건에 포섭이 되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법학을 요건 효과론 뭐 이렇게 해서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학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법조문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게 기본적인 법학의 논리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요건 파트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자세히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죠? 그다음에 효과에서 이제 뭐 특이한 것들 배우지만 이건 법조문에 정해져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법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법학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뭔가 이 논리적이고 딱딱 들어맞고 막 이제 이런 느낌은 드는데, 이제 인사관리는 뭐다? 인사관리는 이제 그런 게 없죠. 인사관리에 뭐 그 법전이 있어요?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경영학이라는 경우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많은 경제활동 주체 중에 기업을 연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의 활동들 이런 것도 연구하기 때문에 다 뭐 현상에 대한 것들을 보는 거예요. 현상에 대한 것들. 그래서 뭔가 일어나는 현상들, 저 원인이 뭐지? 그런 것들을 보고 아 이런 게 원인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검증한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효과가 날 거야. 그래서 효과를 검증한다던가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 인사노무 관리에서 있어 경영학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그렇죠? 법학은 정답이 거의 있죠. 그렇죠? 있는데 이 경영학 과목 특히 인사노무 관리에서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안을 접근할 때도 무슨 정답을 쓰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엮어내느냐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답을 찾으려고 마시면 안 됩니다. 답을 찾으려고. 수학 공식처럼 우리가 법학에는 그래 이렇게 사실관계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뭐 근로자다,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렇죠? 근로자가 아니다. 문제가 그런 것들이 뭐 이거는 위법한 쟁의행위다, 위법한 쟁의가 아니다. 그렇죠? 근데 인사노무 관리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답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답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최대한 논리적인 근거로 해서 그럴듯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여러분이 보시면서 아 이러면 이런 효과가 나는구나. 뭐 이러한 기업에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구나. 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계속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여러분이 그 좀 유연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연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 과목을 서로 공부할 때 여러분이 좀 그 모드 체인지를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생각이나 이런 관점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맞춰서 법학 볼 때는 법학의 어떤 생각이나 관점으로 경영학을 볼 때는 좀 경영학에 대한 관점 뭐 이런 걸로 좀 여러분이 그 우리 흔히 제가 맨날 말씀드린 모드 체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법학을 보다 보다 경영학 보면은 뭔가 이게 좀 이게 과목인가 이게 학문인가 막 싶을 때가 들 때도 있어요. 보다 보면은 한번 맞는 말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뭔데 이제 이런 거죠. 저도 처음에 이제 인사노무 관리를 이제 수업 때 접했을 때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도대체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문이라는 생각,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넘어서 이제 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나름의 체계, 그 다음에 거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접근하는 게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얘 공부하는 방식으로 얘를 갖다 거기다 끼워 맞추려고 하면 되고, 이걸 공부하는 방식으로 얘를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양자가 단전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법학을 가르쳐 주시는 그 교수님들, 강사님들이 많이 얘기해 주실 거고, 저는 이제 이쪽이니까, 그러니까 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 모드 체인지를 잘 하셨는데, 이거는 다른 접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유연하게. 그렇죠? 유연성 있게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사노무 관리해서 공부한 부분을 해서 이것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인사노무 관리 방법 논의예요. 그렇죠? 그리고 경영학 과목 특히 인사노무 관리를 읽으실 때는 여러분이 좀 이런 마인드를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이런 경영학이라는 게 기업이 돈을 버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것인가 그냥 조금 그냥 뭐 날것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의 경영진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돈을 잘 벌 것인가. 그렇죠? 그 기업이라는 건 결국 돈을 벌어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경영학 과목이라는 건 관점을 보면은 경영진의 관점일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을 읽으실 때도 이런 CEO의 마인드 혹은 HR 담당자의 마인드로 좀 책을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거 노동법을 주로 배우자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노동법은 법 중에서도 근로자 보호 취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근로자 보호 취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읽다 보면 상충돼. 이거 너무 사람을 뭐 이렇게 기계 취급하는 거 아니야? 사람을 저렇게 단순하게 보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막 이제 뭔가 이 반발심이 생기고 막 그러기 때문에 정이 안 붙기도 하고 뭔가 좀 이제 이거에 대해 혼란을 느끼는 건데
얘랑은 완전 취지가 다른 거고, 경영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경영진의 그 사고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위치에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내가 대표라면 그래,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배웠던 제도도 이렇게 했으면 이런 효과, 그러면 뭐 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고 뭐 성과가 날 수 있겠다. 이러한 마인드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종업원 입장에서, 지금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내 직원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직원 입장에서. 그렇죠? 조금 큰 틀에서 경영진 입장에서 조금 바라보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이해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고 저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죠? 네. 저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이 항상 읽으실 때 인사이동 관련 Y라는 생각을 꼭 생각을 하시죠. 왜? 그래서 뭐? 그렇죠? 이제 뭐 우리가 많은 제도들을 배워요. 많은 제도들을 배웁니다. 많은 제도들을 배우고 뭐 기법도 나오고 막 이제 인사관리 보다 보면 그런 건데, 그래서 그게 왜 필요한 건데? 왜 이런 게 나온 건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배울 뭐 기계적 접근, 인간관계 접근 이런 이론적인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어떤 원인이 있었고 그런 원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등장한 이론. 그렇죠?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다 보면 기업들은 거기 적응을 해야 돼요. 그렇죠? 거기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뭐 새로운 논리들이 개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리나 기법들을 단순히 여러분이 뭐 외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왜 등장했는지,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답을 쓸 때 논리적으로나 혹은 풍부하게 쓸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배울 때 이런 걸 배워요. 뭐 인사평가에서 이제 BSC라는 것들을 배워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죠? 뭐 새로운 인사평가의 어떤 방법 해가지고 이제 BSC 뭐 이런 걸 배웠는데, 자, BSC라는 거를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접근을 그렇게 할 수 있죠. BSC의 개념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얘가 왜 등장했는지, 왜 지금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먼저 이해하는 게 선행돼야 돼요. 그래야 얘를 공부할 때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얘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드립다 외우면 답안이 깊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조금 꼬아서 내거나 아니면 뭐 적용이나 실용 측면에서 내면은 적용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문제를 이제 일기 때도 그렇지만 연기 때 보면은 약간 단문을 그렇게 안 내요. 뭐 인사평가 중에서 뭐 MBO 기법에 대한 뭐 개념, 뭐 내용, 목표 설정 원칙에 쓰시오.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지만 일부러 그렇게 문제를 안 내요. 그러니까 MBO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거기에 적합한 평가 기법을 쓰라고 돌려서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MBO가 왜 등장했고 어떤 측면에서 이제 효과인지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면 그게 뭘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평가 기법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시험이나 아니면은 책을 이해할 때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꼭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제도나 기법을 쓰면 기업에 어떤 효과가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이 잘 생각했어야 돼요. 기업에 이제 뭐 종업원이든 아니면 성과이든 어떤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적용이나 실용이나 이제 뭐 응용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사 담당자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인사 평가에서 요즘 뭐 OKR이라는 게 뭐 구글의 방식으로 해서 뭐 엄청 유명해서 뭐 이런 평가 방법이 지금 유행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요즘 다 해. 그래서 뭐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OKR이라는 평가 방식이 있어요. 인사 평가라고 딱 보기는 모르죠.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지금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모든 기업들이 하고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기업들도 이런 걸 도입하고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CEO에게 설득을 해요. 우리 이제 인사 평가 방법을 OKR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CEO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야, 그래서 그렇게 바꾸면 우리한테 뭐가 좋은 건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OKR 자체 그래. 그럼 이걸 바꾸면 뭐가 우리한테 기업한테 필요한 뭐가 좋은 건데? 그럼 OKR이 바꾸면 뭐 조직 문화가 서로 이제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화되고 뭐 이런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인사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예요? 이 인사관리라는 거는 인적자원관리 잘해서 우리 기업의 성과가 나고 조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기업에 어떤 효과가 있는데 이런 측면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도나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무슨 뭐 인사평가 제도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교육훈련 기법도 있고 다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이제 알아야 되지만 이런 걸 했을 때 어느 측면에 어떻게 기업의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좀 유익 있게 잘 보셔야 돼요. 그런 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 내용입니다. 그냥 기법 나오면 기법의 개념, 장단점 이것만 들이다 보는 게 아니라 그게 그래서 기업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문제점, 효과라는 게 뭐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죠. 그게 이제 장점, 단점으로 표출되기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훈련 기법이 나오고 거기 개념, 장단점이 나왔을 때 뭐 장점은 긍정적인 효과, 뭐 단점은 부정적인 효과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기법의 어떤 특성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는지 부정적인 효과가 나는지 그래서 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책을 보실 때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기법의 개념, 장단점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런 장점은 이런 기법의 어떤 특정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구나 이런 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렇게 좀 사고를 하시면서 책을 보셔야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자기의 언어나 아니면은 좀 암기를 덜 하더라도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이 잘 접근을 그렇게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이제 이해를 많이 강조하는 편이에요. 인사관리는 특히. 이해를 많이 강조하는 건데 제가 왜 이해를 강조하냐 하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암기도 좀 얘기를 드리겠지만 저는 무조건 이해인데 이해 측면에서 보면은 왜 그러냐면 우리 이 고시라는 것들 시험이 항상 제가 강조하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거는 지금은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막판이 되면 이 말을 이제 확 와닿으실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고시라는 시험 특징 자체가 여러분이 막 채워 연기 때 열심히 했어요. 1기 때 딱 시작하면은 새로운 것 같아. 아니면 기억이 잘 안 나. 왜냐하면 빠져나가요. 그렇죠? 빠져나갑니다. 넣으면 열심히 채워 넣었어. 그러면 또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거나 그러면 막 빠져나가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한 요만큼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새로운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바본가? 왜 이걸 모르지? 뭐 이렇게 되는데 당연한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근데 이제 사람마다 그런 차이가 있겠죠. 사람마다 이제 어떤 특징이 있을 거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 독의 크기가 다르던가 아니면 이 구멍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평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구멍의 크기를 작게 하면 빠져나가는 게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구멍을 메꾸는 게 뭐냐면 이해예요, 이해. 그래야 여러분이 장기 기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암기하면 단기 기억이 되고 그냥 빠져나가요. 근데 여러분이 이해를 선행해서 이해가 되면 이런 구멍을 더 작게 메꿀 수가 있어요.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서 여러분이 굳이 막판에는 이 부분을 암기하지 않아도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 글로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사관리는 그게 되게 심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런 건 뭐 외울 필요 없다고 그냥 이해하시면 된다고 해서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런 장단점은 그냥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게 왜 그러냐 이제 이해가 이제 선행이 돼야 이렇게 여러분의 이제 독에 있는 구멍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 나중에 여러분이 더 이제 암기의 부담이나 이런 것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GS 연계에는 이해와 암기가 있다 그러면 이해가 100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100입니다. 그렇죠? 암기는 0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물론 이제 1기 넘어가면 뭐 한 이해가 한 80, 70, 그다음에 암기가 뭐 2, 30 되겠죠. 그렇죠? 점점 이렇게 암기가 늘어나긴 하는데 지금은 이해가 100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자꾸 생각하면서 이거를 읽으실 필요가 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목도. 그래서 연기 때 여러분이 너무 뭔가 쫓기실 필요가 벌써부터 없습니다. 지금이 제일 시간이 많을 때고 여유가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과서를 여러 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고 이해 자꾸 하려고 하세요.
외우려고 뭐 그런 걸 시도하지 마시고 이게 왜 그럴까 이런 게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처럼 계속 자꾸 생각을 하시고 배웠던 내용들을 자꾸 이제 본인 걸로 이제 이해를 해보시려고 노력을 해보셔야지만 이 인사노무관리 과목의 고득점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위력이 이제 나중에 이제 2기 때, 3기 때 가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내용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지금 이제 인사노무 관련된 부분들 잠깐 교과서는 가지신 분들도 있고 요거 프린트 받으신 분들도 있죠. 차례 한번 볼까요? 차례. 이제 앞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다 했습니다. 이제 다 했고요. 다 했고 뭐 장황하게 이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하시다 보면은 제가 한 말이 조금 와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박경 교수님 이제 그 책이 보면은 이제 1부가 이론적 기초로 되어 있죠. 인사관리의 이론적 기초. 그래서 인사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론, 그 다음에 인사관리가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인사관리 학문적 체계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죠? 보시면 목차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목차에 여기서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기서 보시면 중간에 있는 이론사가 제일 중요해요. 이론사.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사관리의 이해를 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으로 베이스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동안에 가장 큰 틀에서 인사관리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다 녹여져 있기 때문에 다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법이나 뭐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근거한 영향을 받은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이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철저히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시험에는 이제 이게 한번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인간관계적 접근해서 그 호선 실험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나왔어요. 50점짜리가. 사실은 시험에는 나올 확률은 낮아요. 한번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출제로 내기에는 사실은 좀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은 낮지만 여러분이 인사관리를 공부하는 데서 꼭 이거는 여러분이 철저하게 머릿속에 역사적인 흐름 관점에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 여기서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문적 체계라는 거는 이제 인사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사관리라는 과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쓰는 내용들, 용어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이런 개념들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나중에 쭉 보시면 되고 잠깐 넘어가시면 인사관리 환경적 차원 있죠. 이거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뭐냐면 환경적 차원에 대한 것들 여기 앞에 나오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시험에서 50점짜리 문제예요. 50점짜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시도도 하고 뭐 실험도 하고 그렇죠? 적응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그 경영에 대한 뭐 그 경영 환경적인 차원에 엄청나게 유연하게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환경 변화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게 이제 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환경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외부 환경적 차원에서 어떠한 특징들이 있느냐? 그래서 뭐 보시면 인력 구성의 변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다. 그렇죠? 우리 지금 저출산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노동시장이 고령화된 게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러면 이런 고령화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사관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50점짜리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환경적 차원에 대한 것들은 다 50점짜리로 구성해서 나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항상 그 매년 뭐 제일 중요한 이슈들을 이제 넣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칠판 때 이제 등장한 게 4차 산업혁명의 도래죠. 그렇죠? 이게 예전에 없었죠, 옛날에.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 3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 뭐 AI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기업의 경영 환경을 엄청나게 변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경영이든 인사관리든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우리의 그 50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환경적 차원에서의 이제 환경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읽으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 요즘 4차 산업혁명이 도래되고 4차 산업혁명에 이런 내용이 있다더라.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 아, 이렇게 환경이 변하니까 인사관리에서 내가 배운 이제 학계평 보유방에 모집을 하면 이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어야겠네. 이런 게 필요하겠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지만 50점짜리 여러분이 나중에 논술 답안을 쓸 수 있는 거고 더 깊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경적 차원에 대한 건 사실 처음엔 안 볼 거예요. 이거는 다 보고 나서 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환경차 이렇게 변화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만 접근하면은 사실은 도움이 안 되고 다 인사관리를 이제 직무관리부터 방출관리까지 다 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걸 볼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내가 배웠던 확보관리, 그럼 확보관리에는 뭐 인력계획이 있고 모집활동이 있고 선발활동이 있는데 이런 환경 변화에서는 모집활동은 뭐 어떠한 기법을 쓰는 게 좋을 거고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네.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이거는 효과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그냥 환경적 차원에서 인력 구성 변화가 있구나, 고려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50점짜리 답안, 그 다음에 인사관리 공부하는 방법론을 완전 놓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적 차원은 나중에 마지막에 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직무관리부터 해서 확보, 그 다음에 개발, 보상,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유지, 방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연기 동안에 배우는 내용들이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1시간은 됐으니까요. 한 10분 정도 쉬고 이제 이 전반적인 인사관리에 대한 틀, 자, 구성,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0분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